네, 반갑습니다. 그 2절 광전 효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전 효과라고 하면 그 정의가 바로 금속 표면에 빛을 쬐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고요. 이때 튀어나온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금속판 C와 E가 있고 그 두 개의 금속판은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빛을 지금 E에 조사시키고 있는 그림이죠. 요 자세히 보면 C 가운데는 그림 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금속판 E에 조사되고 금속판 E에서 바로 전자가 방출되어서 그 이제 광전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때 방출된 광전자는 금속판 C에 도착하고 이렇게 전류 따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걸 좀 알고 싶냐면 바로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 광전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그 공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죠. 그럼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바로 두 개의 금속판 C와 E 사이에 바로 전기장을 형성시키는데요. 바로 그 전기장이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변 전원 장치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가변 전원 장치 그림을 보면 지금은 C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E에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C 금속판과 E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서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광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금속판 C에 아주 잘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변 전원 장치의 그 전압의 방향을 반대로 한번 바꿔보죠. 반대로 바꿔보면 C에는 마이너스가 연결되고 E에는 플러스가 연결되는 거니까 전기장이 왼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광전자의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즉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V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변 전원 장치의 V가 조금 작을 때는 그래도 일부 광전자가 왼쪽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 반대 방향의 전원 장치의 전압을 점점 더 키우게 되면 광전자가 점점 도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예 도착하지 못한다는 건 전류값이 0이 되는 전압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지 전압이라고 하는데, 본문값을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가변 전원 장치의 전위차가 마이너스 델타 vs, 이 델타 vs를 이거 저지 전압이라 하거든요. 이 전위치 전압보다 같거나 더 크면, 더 큰 음의 값이 되면 금속판 C에 도달하는 광전자는 아예 없게 되고, 그 말은 전류가 0이 된다. 그때 우리가 이 전위차, 이 전압을 저지 전압, 쓰기로는 델타 vs로 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 이 저지 전압과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K가 운동 에너지고 이 U가 포텐셜 에너지죠. 바로 이 두 개의 합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그림, 요 C와 E, 요 사이 이것만 따로 이제 하나의 개로 보는 건데요. 첫 번째 이건 뭐냐면 포텐셜, 그러니까 지금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가변 전원 장치가 없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E에서 방출된 운동 에너지를 K1이라고 하면 요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요 U1은 0이 되죠.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C와 E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차가 델타 V라는 전위차가 있을 때, 그때는 광전자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기력 때문에 점점 느려지죠. 느려지다가 바로 C에 도착할 때 바로 속도가 0이 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가까울수록 C에 도착한다 또는 이제 C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K2 바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지점, 그때의 요 델타 V, 전위차를 델타 V라고 쓰면 우리가 포텐셜, 전기장 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Q 델타 V, 이전에 배웠죠. 그 Q 델타 V라고 해서 전자의 그 전하량은 EV, 아니 EV가 아니라 델타 1, 마이너스 1라 쓰면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E 델타 V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마이너스 델타 V를 저지 전압 VS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 델타 VS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지 전압이 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만약 저지 전압이 크다라는 것, 즉 이에서 방출된 광전자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가변 전원 장치를 반대 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걸어줘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가변 전원 장치에 연결하는 저지 전압을 작게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약한 방향의 전압만 반대로 걸어줬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그래프 하나가 있는데 왼쪽 밑에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인가 전압 그리고 세로축이 전류죠. 여기서 인가 전압이 지금 오른쪽 방향이라는 건 C 금속판에 플러스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C 금속판에 플러스를 연결하면 광전자가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아주 잘 도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잘 전류가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두 개의 그래프의 차이는 바로 빛의 세기에 따른 다른 건데요. 빛의 세기가 낮을 때보다 더 밝은 빛의 세기를, 그러니까 즉 빛의 세기를 더 높이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보면 빛의 세기와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요 저지 전압, 정지 전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유의할 점인데 빛의 세기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저지 전압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저지 전압이 같다라는 건 바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즉 빛의 세기가 높든 낮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광전 효과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걸 주장을 하냐면 진동수가 F인 빛이 바로 양자의 흐름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양자의 흐름이라는 건 불연속적인 에너지, 즉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빛이 파동이 아니라 바로 입자의 개념, 입자성을 보고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바로 이걸 광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광자는 바로 빛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빛 알갱이, 빛을 입자적 개념으로 봐서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더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광전 효과 방정식을 한번 보자면 요 Kmax 이건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고요. 요 HF는 진동수가 F인 빛 알갱이 하나, 그러니까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 파이란 금속의 이람수인데 여기서 이람수란 금속 내에 속박된 전자의 최소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즉 이람수 이상의 빛 알갱이 광자 에너지가 바로 이람수보다는 더 커야 바로 방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HF 값이 파이보다 더 커야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 파이보다 더 작을 때는 Kmax 값이 음수가 되는 건데 운동 에너지는 음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빛이 조사될 때 빛 알갱이 즉 광자를 비추는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가 되고요. 이 HF란 빛이 가서 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 전자와 1대1로 부딪히는 건데 이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외부로 방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파이라는 에너지를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야 방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결합 에너지가 바로 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조사한 빛 광자의 에너지 HF에서 방출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파이를 뺀 것만큼 에너지를 갖더라. 즉 이건 에너지 보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전 효과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 구체적으로 총 4가지의 특징이 되는데 이 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고전적으로 예측한 것과 실제 실험한 결과, 당연히 이 두 개는 다르겠죠. 그러면 이런 실험 결과를 이런 광자 모형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이런 광자 모형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고전적인 예측이란 빛을 바로 파동적 개념,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자기파 그런 파동적 개념으로 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빛의 세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고전적으로 볼 때는요. 금속판에 입자하는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전자들은 더 큰 운동 에너지로 방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속판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외부로부터 이제 빛이 입사됐어요. 빛이 조사되면 이 빛이 고전적인 예측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크게 진동한다라는 게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금속에 있는 전자도 당연히 외부 전기장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크게 진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크게 진동하니까 그러다가 그 금속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면 이제 탈출하고 이제 방출하게 되게 되는데 당연히 빛의 세기가 더 클수록 전자들도 더 크게 더 큰 운동 에너지로 방출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앞 슬라이드의 그 그래프를 보면 빛의 세기가 더 세든 약하든 같은 저지 전압에서 전류값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무관하다는 게 실제 실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예측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면 광자무형으로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배웠지만 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무관합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 아까 그 F 값과 금속의 일함수 파이 값하고만 관련되어 있지 빛의 세기와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관련이 없더라라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 입사되는 것과 금속으로부터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 사이의 시간 간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빛의 세기가 약하든 세든 빛이 금속판에 조사되고 나면 전자가 진동하게 되면서 결국 그 진동의 에너지가 충분해서 바로 방출될 때까지의 그 시간 간격이 측정이 되어야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냐면 빛의 세기가 약하든 세든 빛이 금속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순간적으로 전자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험 결과도 고전적인 예측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걸 광자모형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광자모형은 빛을 파동이 아니라 입자적 개념, 하나의 빛 알갱이 개념으로 보고 그 빛 알갱이가 전자 하나와 충돌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빛 알갱이가 그러면 전자와 충돌하자마자 바로 전자는 방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자모형은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빛의 진동수하고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 고전적으로 보면 빛의 진동수가 작다라고 해도 빛의 진동수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다라고 하면 어떤 진동수가 입사하더라도 전자는 방출되어야 돼요. 빛의 세기가 충분히 세면 진동수가 좀 낮더라도 금속에 있던 전자가 방출이 되어야 되는 게 그 파동적 개념인 고전적인 예측인데 실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면 입사하는 빛의 진동수가 그 차단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그 차단 진동수보다 더 클 때만 바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이러한 차단 진동수보다 더 낮은 진동수의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보지 않고 아까 그 광전 효과 그 방정식을 보면 왜 K는 HF 빼기 파이였죠.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즉 광전 효과 운동 에너지가 생기려면 광자의 에너지 HF가 일함수 파이보다 더 커야 됩니다. 즉 HF가 파이보다 더 작으면 진동수 그 F에 비례하는 그 HF 값이 파이보다 더 작으면 아무리 빛의 세기를 더 세게 한다고 해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광자 모형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개의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광자 에너지 HF가 일함수 파이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HF가 파이보다 더 작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빛의 진동수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나? 고전적으로 볼 때는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빛의 세기하고만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또 증가하고 그 세기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광자 모형은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죠? 바로 광자의 에너지가 바로 HF가 바로 그 F라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고 아인슈타인은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에너지가 높은 광자가 전자를 방출시키면 그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고전적인 예측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이 광자 무형, 빛은 알갱이의 개념, 입자적 개념으로 보고 그 에너지는 HF다라고 하는 이 가정으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광양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왼쪽 가운데 그래프가 좀 작긴 한데 같이 한번 보면 가로축은 요 F,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고요. 그리고 이 세로축은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y는 ax 더하기 b 플러스 b라는 그 1차 함수 일반적인 꼴 있죠.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아까 광전효과 방정식 kmax는 hf 빼기 파이를 y는 ax 더하기 b로 한번 대응을 시켜보면 요 f가 바로 x가 되죠. 그리고 이 kmax가 바로 y가 됩니다. 그리고 hf라고 했으니까 요 h, 바로 이 그래프의 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 플랑크 상수니까 바로 금속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기울기는 다 똑같이 그려지죠. 그리고 플러스 b가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라는 이함수에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 1을 보면 금속 1은 요 지금 마우스 커서 갖다 댄 요 F보다 더 큰 F 값을 비춰줄 때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죠. 그것보다 F가 더 작으면 광전 효과는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직선의 연장선상을 끄면 저 마이너스 파이 1, 저게 바로 이 금속 1의 이함수가 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금속 2를 보면 금속 2는 지금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이 F가 바로 차단 진동수가 되고, 이 차단 진동수보다 더 큰 F일 때만 바로 금속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금속 1보다는 금속 2가 차단 진동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 2가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요. 연장선상을 보면 이함수도 마이너스 파이 2, 파이 2 이 값이 파이 1보다 더 값이 더 크죠. 즉 이함수가 더 크다라는 건 미안합니다. 그 이함수가 더 크다라는 건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벗어나기 더 어렵다. 벗어나기 더 어려우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더 큰 에너지의 광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속 3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용어 중에 차단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차단 파장이란 말 그대로 전자가 더 이상 방출되지 않는 파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차단 진동수와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차단 파장 람다 C는 FC분의 C가 되는데, 요 FC 이게 뭐냐면 바로 지금 마우스 커서 갖다 댄 게 바로 금속 1의 차단 진동수가 되는 거죠. 차단 진동수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차단 진동수에서는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데, 그걸 함수에 넣어보면 K는 HF 빼기 파이에서 그 Kmax를 0을 두면 HFC가 바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FC를 H분의 파이로 쓸 수 있고요. 차단 파장은 파이분의 HC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파장 공식 이것도 외워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알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럼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트륨의 광전 효과. 나트륨의 표면에 파장이 300나노미터인 빛이 조사됩니다. 이때 금속 나트륨의 이함수는 2.46 EV라고 하죠. 그럼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 Kmax는 HF 빼기 파이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파장을 줬으니까 진동수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비춰주는 빛의 그 광자의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아인슈타인의 광자의 에너지는 HF라고 했으니까 요 람다분의 HC로도 바꿔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람다 여기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300나노미터를 넣고, 요 HC는 플랑크 상수와 이 광속의 곱인데 이 두 개 다 상수니까 이 상수 HC 이 값도 사실 외워두면 좋아요. 1240 EV 나노미터를 넣으면
계산했을 때 4.13 EV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나노미터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바로 4.13 EV가 된다. 그러면 금속 나트륨의 이람수가 2.46이라고 했으니까 이람수보다 비춰주는 빛의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때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 빼기 파이니까 주어진 걸 넣으면 바로 1.67 EV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전자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에 대한 차단 파장을 한번 구해보면 차단 파장은 바로 파이분의 HC라고 했으니까 파이에 이람수를 넣고 HC에 이 값을 넣으면 바로 504 나노미터 값이 됩니다. 이 말은 금속 나트륨의 차단 파장이 504 나노미터라는 건 금속 나트륨에는 504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 또는 더 높은 진동수의 빛을 비춰줄 때만 바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0 나노미터의 빛을 나트륨에 비춰주면 아무리 센 빛을 오랫동안 비추더라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웠고요. 그러면 이번 동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차시 동영상을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